맹구님, 네.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네.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나요? 뭐 봤죠. 아, 종종 봤죠.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 그동안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죠. 대표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뭐 2008년 끝자락에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한 두세 개 정도 산 거예요. 네. 영끌에서. 근데 그때부터 그냥 매매 전세가 쫙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모아놨던 자산들을 사실 대부분 다 잃었거든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도 이 본전의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2008년에 그 시장 무너지기 전에 경매가 유행이었어요. 경매는 특히나 이제 뭐 빌라 이런 거, 그다음에 조그만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밀리오레 상가 이런 거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약간 저기 뭐 저 테크노 그 상가에 가면 그냥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냥 구분만 대충 해놓고 그걸 다 땅을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다 뭐 휴대폰 팔고 뭐 전자제품도 팔고 뭐 카메라 팔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분양 가격에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보증금 넣고 풀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투자했던 사람들. 근데 그게 가격 하락 플러스 금리 인상까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못 버티고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분양 뭐 시행 이런 거 해야지 하고 덤볐던 분들. 네. 그분들 중에 이게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건축업자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걸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잘.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건축이 제대로 안 되죠. 네. 몇 명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완공해야 돼. 완공이 또 안 되는 거죠.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는 케이스.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빚더미에 안고 개인 돈으로 그걸 다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맹구님, 그럼 반대로 네. 막 20년 넘게 네. 시장에서 살아남는 분들도 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그분들은 한번 약간 어떤 식으로든 대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주의를 해요. 가방에 항상 우산을 넣어 다니고요. 네.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인데도.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오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안 써요. 그런 말 많이 해요. 너 대출이 없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의 그 종류가 좀 다양한데 사실 갭 투자에서 전세 금액이 레버리지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뭐 갭 줄여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그때 유행하는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르르 다니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보통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해서 사업으로 연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너무 사업성에 올인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과거에 용산 개발하겠다 그 플랜 막 오세훈 시장 꺼냈던 거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 보고 야 이거 용산 가야 된다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뭐 했냐면은 그냥 서울 땅덩어리에다가 동그라미 뉴타운 동그라미 뉴타운 화가가 유행했어요.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살짝 그려놓고 요 정보를 찌라시로 뿌리는 거야. 이거 대박 난다고. 네. 근데 그 찌라시에 속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우르르 해서 요 뉴타운 된대 하고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투자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필패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위주로 쭉쭉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럼 맹구님만의 또 투자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쪼레비 투자자라 가지고 네. 별로 없는데 그냥 제가 안 하는 것들은 뭐 있어요. 네. 안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개수에 연연하지는 않아요. 개수,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투자랑은 좀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투자 가서 우르르 가서 하는 투자 그런 것들 관심이 좀 덜 가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투자는 몇 가지 있죠. 뭐냐면 투자할 때 제가 과거에 초창기 때
일으켰던 레버리지 있죠. 네. 그게 가면 갈수록 저는 되게 많이 줄이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지금도 대출이 정말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네. 그 다음에 개수를 줄여나가서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갈아타는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장이 오면 걔도 다 하락해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수익형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수익형 비중을 거의 한 50% 가까이 좀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악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부동산 쪽으로 계속 분산하려고 이제 눈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보통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안 해봤던 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야 내가 잘하는 투자하면 수익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수익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돼? 또 그걸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냥 그 새로운 거 경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익률이 초반에 좀 안 나올 것 같아도 조금 덤벼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영구님, 근데 막 경제 위기 같은 네. 최악의 상황까지 막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가방에 항상 우산을 넣어 다니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항상 투자를 하려고는 해요. 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투자했던 것들은 또 임대 등록했던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뭐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으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하루 만에 다 맞춰지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임대 등록하지 않은 물건들도 전세를 그냥 낮게 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 욕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저는 더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출 조금 줄이는 거 무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혹여나 정말 우량한 투자를 진행할 때 대출 받을 때도 고정금리로 받는 거. 네. 저도 옛날에 첫 투자할 때 그때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었고, 올해 대출을 일으켰던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고정금리로 2년 동안 해놨거든요. 내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 언제 팔까요? 지금 팔까요? 내년에 팔까요? 뭐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팔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 한 10억이 있어. 그러면 이걸 그때 어떤 종목으로 살짝 바꿔두는 게 좋을까? 그냥 이렇게 좀 살짝 바꿔두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을 이렇게 갖다 놓자, 이렇게 갖다 놓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사다 팔다 돈 벌고, 사다 팔다 돈 벌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점을 조금 바꾸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관점이 무슨 차이예요? 어차피 팔아야지 다른 종목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에 넣어놨잖아요. 네. 이걸 싹 정리해서 어떤 시기에는 이건 비주택으로 넣는 게 좋겠다. 건물로. 네. 그 다음에 지금 건물도 많이 잘 안 될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건 해외로 갖다 놓는 게 좋겠다. 이러면 이 파도를 완전 다르게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여기서 지금 다른 팔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자꾸 막 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되게 우량한 거 지금 광역시에 들고 있는 걸 막 팔아가지고 이걸 빨리 지금 대구 걸 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를 파도를 팍팍팍 탈 수가 없거든요. 되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때로는 이게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뭐 채권을 바꿔놨다가 이 채권을 또 환율을 유리한 쪽으로 갖다 놨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구님, 네. 마지막으로 지금같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3가지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산 투자 조금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끔씩 뭐 서울에 있는 거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하락 안 하겠지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하락할 때는 다 하락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장르의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장르를 다르게 예를 들면 수익형이랑 최소 시세차익형 이렇게 쪼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쪼개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게 지금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른 자산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민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뭐냐면 레버리지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투자들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옛날에 뭐 처음 시작할 때 5천만 원 들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파트를 이렇게 몇 개 사요. 갑자기 자산가가 5억 자산가가 돼요. 네. 그럼 갭을 뭐 2, 3천만 갖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갑자기 물건을 한 두세 개 더 사요. 네. 그럼 처음에 물건 한두 개 두고 있던 게 한 4개로 늘어나요. 그럼 자산이 뭐 10억 이상 꽁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과거에도 90%를 썼으면 지금도 90, 90, 90 써가지고 자산은 눈덩이처럼 커 있는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과거에 90%를 썼으면 지금은 80, 70 줄여나가야 되는데 대출은 대출대로 계속 풀로 땡기고 그 다음에 전세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레버리지 계속 극대화한 상태로 5년, 10년 지났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너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성장하는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 계속 일으키면 그게 아니라 역으로 가야 된다. 레버리지 줄여나가면서 그럼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네요. 반대로 하죠. 초반에 이제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한번 레버리지 일으켰는데 아 되네 하면 그때부터 막 레버리지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계속 한다는 소리예요. 그 반대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많이 벌려놨다면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 보유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쓰다 보면 통장에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누가 뭐 전세 만기가 돼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돈이 꼬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건 팔아야 되겠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현금 비중이 좀 적어도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현금 비중을 무조건 늘려나가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물건이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인내하고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 네. 내가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또 괜찮은 게 보이면 또 자꾸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덜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 현금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는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